살아가다 보면 유독 자기 자존심 하나를 무슨 큰 무기나 되는 것처럼 휘두르며 주변 사람들의 영혼을 피말리게 만드는 부류의 사람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분명 자신의 잘못이나 판단 미스로 일어난 문제임에도 그들은 결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단 1mm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에 쌍심지를 켜고 네가 감히 날 무시해? 너 지금 내 자존심 건드린 거야? 라며 적반하장으로 고함을 치고 상대의 진심 어린 수습 노력을 나에 대한 도전으로 몰아세웁니다. 그 대치 상황 속에서 마주보고 있는 사람은 억울함과 황당함에 가슴이 턱 막힙니다. 맞서 싸우자니 똑같이 비열한 진흙탕에 구르는 것 같아 수치스럽고 가만히 있자니 내 인격과 존엄이 짓밟히는 것 같아 피가 거꾸로 솟구칩니다. 밤새 가슴을 쥐어짜며 내가 도대체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저런 모욕을 당해야 하나 억울함에 잠 못 이루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거대한 무기처럼 휘두르는 그 사나운 자존심은 사실 그들 내면에 도저히 감출 수 없는 컴플렉스의 비겁한 방패일 뿐입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그 사나운 오만함과 무자비함은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지독한 열등감이 용트림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는 단단한 자존감이 없는 자들은 남을 깎아내리고 짓밟아서 얻어낸 껍데기뿐인 자존심으로만 겨우 숨을 쉬며 살아갑니다. 내면이 비어있기에 타인의 자그마한 조언이나 정직한 진실마저 자신을 향한 공격으로 오해하고 미쳐 날뛰는 것입니다. 오늘 세계 최고 문호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맥베스를 통해 열등감이 만든 가짜 자존심 뒤에 숨어 타인을 괴롭히는 자들의 서늘한 파멸을 간파하고 그들의 기괴한 자존심 싸움에 휘둘리지 않고 내 삶의 존엄을 지키는 품격 있는 삶의 지혜를 마주해봅니다. 셰익스피어의 걸작 맥베스는 외부의 거대한 적이 아니라 내면에 무너진 자존감과 열등감이 낳은 기괴한 자존심이 어떻게 한 인간과 그 주변의 소중한 인연들을 처참한 파멸로 내모는지를 가장 소름돋게 고발한 비극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용맹한 장군 맥베스는 마녀들의 달콤한 귓속말과 아내의 부추김에 흔들려 자신이 지켜야 할 삶의 거룩한 궤도를 탈선합니다. 내면의 깊은 열등감을 채우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스스로를 아껴주던 왕을 참혹하게 살해하고 권력의 정점에 오릅니다. 하지만 내면의 단단한 자존감 없이 타인의 피를 밟고 태운 가짜 자존심의 탑은 필연적으로 지독한 불안과 광기를 나는 법입니다. 왕좌에 앉은 맥베스는 단 한순간도 평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진짜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남의 충언을 귀담아 듣고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알지만 열등감으로 가득 찬 맥베스의 자존심은 매 순간 처절한 피해망상에 시달렸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자가 있다. 내 자존심에 상처를 준 저자를 그냥 둘 수 없다며 아침에는 나를 따르라 명령했다가 저녁에는 환영을 보며 아무런 기준 없이 지시를 번복했습니다. 그의 곁에 지키던 충직한 이들은 이 원칙 없는 변덕과 감정적인 폭언 앞에 숨을 죽이며 얼어붙었고 수많은 세월 쌓아왔던 신뢰의 관계는 순식간에 차갑게 마비되어 갔습니다. 가장 비참한 파멸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비겁한 책임의 피였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삶의 전황이 불리해지자 맥베스는 모든 책임을 곁에 남은 소중한 사람들의 탓으로 돌리며 오만과 분노를 배설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맥베스의 입을 빌려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 손에 묻은 피가 너무 깊어 이제는 되돌아갈 수도 없구나. 맥베스를 죽인 진짜 내부의 적은 반란군의 칼날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자존감을 잃어버린 채 열등감이 만든 자존심이라는 헛개비를 지키려다 스스로 괴물이 되어버린 맥베스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맥베스의 성에서 벌어진 이 비극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관계의 무대 위에서도 매일같이 똑같이 반복됩니다. 내 삶의 주변에서 타인의 단점이나 치부를 들먹이며 거들먹거리는 자들, 작은 지적에도 얼굴을 붉히며 자존심을 운운하는 자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십시오. 그들이 내뿜는 사나운 언행은 결코 그들이 강하거나 당당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열등감을 세상에 들키면 어쩌지? 라는 극도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우매한 방어기제일 뿐입니다. 진짜 자존감이 높은 품격 있는 사람은 남에게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담담히 인정할 줄 알고 타인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쓴소리 앞에서도 내면의 평정을 잃지 않습니다. 반면 자존심만 비대해진 열등감의 노예들은 타인을 깎아내려야만 겨우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잘된 성과는 오직 자신의 공으로 돌리고 실패는 주변 사람의 탓으로 돌리며 이성적인 대화가 아닌 감정적 폭언으로 상대를 제압하려 듭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당신에게 자존심을 내세우며 막말을 퍼붓고 상처를 주었다면 절대로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그들의 기괴한 자존심 싸움에 휘말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인격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지닌 깊은 열등감의 종기가 터져나온 것일 뿐입니다.
그들의 오만함 뒤에 숨은 불쌍하고 초라한 열등감을 똑똑히 바라보는 순간 당신은 상처받는 피해자에서 그들의 파멸을 조용히 관찰하는 지혜로운 관찰자로 넘어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타인의 비열한 자존심을 내세운 폭력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나 역시 그 찌질한 열등감의 덫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째, 타인의 자존심 발작을 내 자존감의 상처로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열등감에 사로잡힌 자가 내뱉는 감정적인 폭언은 사실 당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괴물을 향해 지르는 비명입니다. 그들이 던진 화살의 깃털을 보며 아파하지 마시고 그 화살을 쏜 자의 초라한 열등감을 냉정하게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둘째, 자존심이라는 헛개비를 버리고 내면의 자존감을 단단히 세워야 합니다.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 안다라는 자존심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내 삶의 가치는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원칙을 얼마나 정직하게 지켜나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자존감이 단단한 사람은 세상의 어떤 모욕과 비난 앞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셋째, 내 열등감을 숨기기 위해 타인을 도구로 대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역시 삶의 고단함 속에서 오만함이라는 감옥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내 선택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려 하거나 자존심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면 즉시 멈추어 서야 합니다. 내 곁의 사람들을 내 자존심을 세워줄 소품이 아닌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동반자로 예우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품격입니다. 자기 열등감이 만든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타인의 가슴에 칼을 꽂는 자는 결국 아무도 없는 고독한 성에서 맥베스와 같은 쓸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옥은 텅 비어있고 모든 악마는 바로 여기. 타인을 짓밟고 서르는 우리의 헛된 자존심 속에 와 있다. 셰익스피어, 맥베스 중에서 내 삶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적은 과연 밖에 있습니까? 아니면 매일 아침 거울 속에서 열등감에 떨며 오만한 표정을 짓는 나 자신입니까? 남을 깎아내려 내 존재를 증명하려는 가짜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삶을 단단히 보듬는 진짜 자존감의 방패를 다시 쥐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고전이 건넨 서늘한 거울에 당신의 아름다운 내면을 맑게 비추어 보시길 바랍니다. 고전 한 줄의 구독, 좋아요와 댓글은 당신의 존엄을 반등시키는 아름다운 배려입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